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은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에 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거나 또는 시대 변화보다도 앞서서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를 읽고 한 발 앞서서 반발 앞서서 변하면은 굉장히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세상을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리와 원칙에 맞는가 하는 자기가 딱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잣대에 맞으면은, 원리와 원칙에 맞으면은 그거는 오케이, 좋다. 왜?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가, 그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 그런 것이 원리와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비즈니스 장사하는 거 잘 되는 원리가 있어요. 좋은 거 싸게 팔면은. 자, 이조 시대에는 좋은 거 싸게 팔았더니 잘 되더니 새로운 세상이 오니까 좋은 거 싸게 팔아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좋은 거 싸게 팔면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조선시대도 되고 고려시대도 되고 삼국시대에도 좋은 거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잘 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변하지 않는 원리와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하는 트렌드를 읽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리를, 원칙을 들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장사하는 동네 온 거예요. 장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시대가 변했는데. 근데 저는 다행히요, 초등학교 때 노꿈이 뭐야? 그럼 장사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야 인마 장난치지 마 하면서 한 대씩 맞고 했는데, 그때는 다 대통령 된다 뭐 된다 하던 시절에 장사 뭐 이렇게 적었다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사꾼이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막 저 만주로 막 이렇게 뭐 물건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뭐 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이게 장사가 굉장히 멋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제가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회계사 되고 뭐 세무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그런 친구들. 저는 그런 부류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저희 회사에 들어갔는데 공부 잘한 애들은요, 다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면접을 봤는데 성적표를 보더니 물건 들고 나가서 팔을 하고, 예,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그래서 이제 씩씩하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예, 제 어렸을 때 꿈대로 장사꾼이 된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국제시장 다니면서 해외로도 이제 물건을 팔러 다니고 하던 그런 세월을 이제 한참 보냈는데,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던 그 잘 나가던 친구들은 지금 은퇴를 해서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왜 산으로 가는가 했더니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러면은 누가 차값을 내느냐 밥값을 내느냐 하는 것들이 고민이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은 전부 이제 청구서가 많이 날라오는데요. 예, 뭐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끊고 살아야 되는, 세속을 떠나야만 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저는 아직도 회장 해먹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그래서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장사꾼이 그 가방 들고 뛰었던 그 현장의 세일즈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서 빨리빨리 생각이 좀 바뀌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아주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말렸습니다. 당신은 제조업 분야에 있을 때라든가 또 다른 물건을 팔러 다닐 때 그런 대로 잘 했는데 왜 굳이 그 다단계를 하려고 하냐고 저희 집사람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호주에 자동차 부품 팔러 갔다가 시드니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건이 있는데 생필품이다. 생필품이어야 돼요. 어제도 썼고 오늘 또 쓰고 내일 또 쓸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좋고 싸면 어때요? 생필품이면 사서 쓰겠죠? 손해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살 건데 싸고 좋은데. 그럼 이제 사는 순간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제품을 사면서 그 사는 순간에 내가 이익을 보는가 안 보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왜 물건을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사는 것이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다른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산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갖는 것, 그 물건의 효용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주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필품인데 가격이 싸고 좋아서 내가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싸고 좋다고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도 쓰고, 그 사람이 또 써보고 좋다고 또 이웃에게 소개를 해서 무한연쇄적으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광고비 대신에 일정 수당을 주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합니다. 예. 애터미는 진입비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물건 사서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등록하려면 하고 등록해놓고 한 푼도 안 사고도 내 밑으로 얼마든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진입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입비 당연히 없죠. 근데 요즘에 보면 가입비는 없는데 진입비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치를 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다단계 피라미드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불법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법인지 뭐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단계가 좋은가 나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리와 원칙도 없이 잣대도 없이 다단계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뭐 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면 설명도 못 하면서 무조건 안 된대. 앞으로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원리와 원칙 없이 판단하고 이 부와 내동하는 거 있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돈 번대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 자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는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가지를 않아. 자, 가면은 안 된대 그러더라도 왜 안 되는데 하고 따져가지고 다 안 가더라도 이거는 괜찮네 그러면 자기만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라도 원리와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우리가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아주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방자한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른 유통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겠다는 그 컨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컨셉으로 나가야만이 진짜 큰 유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페리얼 마스터 가신 분들이요, 대부분 처음에 얼마를 벌겠다고 했냐면은요, 박정수 임페리얼은 조금 많았어요. 1,000만 원 한 달에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로얄 마스터는 가겠다. 왜냐하면은 5천만 원을 받으면은 지금 원룸에서 한 20몇 평 되는 아파트로 옮길 수가 있다, 보증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아주 욕심이 큰 경우가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중에 박정수 임페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구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분이고, 김송일 임페리얼은 대리운전을 했는데 그때 2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은 해보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200에서 300, 400 정도 벌 수 있는 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예요. 첫 직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거기까지만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쉬워져요. 왜?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 밑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에 2명씩만 만들면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요. 그러면 700에서 한 1,1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만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일이 너무너무 재밌게 시작을 해요. 첫 해 한 1, 2년만 바짝 고생을 해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고 오토 다이아몬드까지만 가면은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정말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생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면은 8분 응선 80% 정도가 달성이 됐다. 어디까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는데 80%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한 달에 1억이고 여기는 한 달에 200인데 이 200이 어떻게 80%라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맞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가면은 머리가 좋은 머리예요. 네. 예. 어떻든지 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진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엘리트 코스를 걸은 분이죠. 스카이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 들어가서 이제 임원까지 하고 뭐 미국 지점장도 하고 굉장한 엘리트 코스를 가는데 사표를 쓰고 나왔대요. 잘려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예, 자기가 자르고 나왔다고. 예, 그런데 그분 굉장히 영리한 분인 거 맞아요. 잘랐을 수도 있어요. 왜? 노후 대책이 안 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어봐야. 그런데 여기 나와서 지금 크라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행의 지점장보다도, 아니 은행 행장보다도 훨씬 더 연봉을 많이 받고, 행장은 몇 년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읽는 그런 분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 공부를 못한 분도 시대를 읽는 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오늘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제품은 나는 더 좋은 거 더 싸게 파는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굳이 애터미 제품을 살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업을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해도요, 성공을 잘 못해요. 왜? 양심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와, 나는 돈 버는 거 그런 거 사업적으로 안 하더라도 여기서 물건은 사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업을 하세요.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전해주는 소식이 내 양심에 꺼리끼는 소식인지 아닌지 요게 원칙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싸고 좋아서 나도 계속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줬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럽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원리와 원칙으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먼저 내가 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당의 상한선도 있습니다. 예. 임페리얼 가면 1억까지는 갈 수 있어요, 월. 근데 더 이상은 못 벌어요. 그래서 한 달에 1억 버는 거 가지고는 나는 성에 안 찬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를 가셔야 되고, 예. 아이고 뭐 1억만 벌어도 어디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사셔도 돼요. 다른 회사는요, 막 한 달에 1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우리 수당 체계가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법적으로 수당을 총 매출액의 35% 이상 지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억씩 1년에 1200억을 받아갔어. 그럼 다른 사람은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무한대해요. 그러니까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나 내 바로 밑에 1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나 내한테 수당 들어오는 비율은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들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게 해놔요. 많아야 10단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은 내가 옆으로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줄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두 번째 줄 저 밑에까지 내려가더라도 나는 어느 뭐 10단계든 16단계든 거기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한 단계예요. 자,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예요, 이게. 되게 능력 없는 사람 옆에는 능력 없는 사람이 많죠. 예. 그건 또 잘 아시네. 예.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 옆에 능력 없고 하더라도 가다 보면은 능력 없는 사람의 자식 중에 능력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이 엄청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나가가지고 외국으로 뻗어나가가지고 외국에서 기가 막힌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한 200단계에서 터졌어. 그래도 내 1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요, 끝까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끝까지 하는데도 아니 내가 밑으로 가다가 저 한 10단계, 20단계에서 능력 있는 조직이 나오고 또 한 라인 만들었다니 그것도 그 모양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돈을 못 벌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무한 단계라는 거, 이게 엄청난 비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애터미 중국에 여러분들 등록 안 해도 돼요. 애터미 코리아에만 등록돼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내셔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 회사의 회원이 한국의 조직을 키우려면 한국에다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 수당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가서 등록하고 막 미국 가서 등록하고 일본 가서 등록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제법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데라도 부담도 없고 이렇게 영어라도 되더니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아. 그래서 한국에서만 등록 딱 하면은 그 조직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 밑에 일본 사람 있고, 일본 사람 밑에 중국 사람 있고, 중국 사람 밑에 미국 사람 있고, 미국 사람 밑에 다시 한국 사람이 있고 하더라도 이거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서 수당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무한 단계가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한국 밖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내한테 올라오지를 않아. 그게 무슨 글로벌 비즈니스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열심히 하더라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무한 단계다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세요. 대개 보면은. 근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애터미 처음 해보는 것은 다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일에 익숙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익숙하지 않은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어때요? 가난 어때요? 가난 체질에 맞아요? 예? 예.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세일즈 애터미 사업이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아. 그럼 가난은 체질이세요? 그러면 네. 자, 체질에 맞지 않더라도 체질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농구 처음 해본 사람이 잘 안 되죠, 처음에. 그렇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나중에는 재미까지 붙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 어떻게 잘하면 되냐면요, 그냥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만 하면 돼요. 애터미 하세요. 화장품 싸고 좋은 거 있어요. 또 좋은 제품 싸게 써보세요. 회원가입 해보세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있는데 1억 버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뭐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도 돼요. 5천만 원 그러면 막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는데 저 그거 시작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요 정도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거를 그 얘기를 했을 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얘기했는데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번, 20번, 100번 얘기하니까 그때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번에 막 몰아붙이지 말고요, 그럼 너무 부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데 반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최소 이 사람한테 10번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 10번 얘기했어. 그럼 이제 한 번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1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2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파도가 바위를 치듯이 해야 돼요.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물러났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가서 또 얘기하고 세미나 가봅시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써보세요, 또 얘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막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잠깐 계산하는 사이에 화장품 뭐 쓰세요? 저 화장품 장사인데 막 엄청 좋은 화장품인데 소개해 줄까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대구 어디 팔공산에서 저 아저씨는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그 회사 회장인데 그랬더니 무슨 회장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원래 바닥 출신이라 아직도 그 못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습관이 되면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일즈를 하면서 도가 딱 트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밤새도록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이 친구는 그래 할 거야 막 하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걸 왜 하는데? 막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한바탕 싸웠죠. 초보자 때니까.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막 엄청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 나는 못했고. 그러니까 얘가 끝까지 나를 무시하나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덤볐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진짜 성질이 까칠해. 더러워, 한마디로. 성질 더러운 놈이야. 근데 제가 정한 게 있었어요. 저도 사업자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야, 이놈은 분명히 안 할 거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10명한테는 무조건 사업 설명이든 제품 설명이든 하자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밤 12시가 다 됐는데 9명밖에 얘기를 못했어. 1명을 채우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의 약속이니까 오늘은 안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면서 그 친구 아파트 단지까지 왔어요. 그러고도 얘기를 못 꺼내.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 근해에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은 여기서 내가 날밤을 새자. 그런데 찬이슬이 내려오는데 너무 어깨가 시려. 그래서 밤새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요놈한테 얘기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 자냐? 그러고.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야, 나와봐. 어딘데? 니네 아파트 놀이터. 너 뭐 하는데? 글쎄, 나와봐. 알았어. 그래갖고 나왔어. 옆에 이제 앉혔어. 그래갖고 한 30분을 그 얘기를 못 꺼내고 민그작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야, 지금 불러내갖고 지금 뭔 얘기 하는데 왜 왔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 다단계라고 알지?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가야 돼. 애한테 까칠한 놈이니까. 그리고 거절 당하고 이제 가면 돼. 나는 너 다단계라고 알지? 내가 그걸 시작을 했어. 야, 너 회원가입 좀 해주고 물건 하나 사줘. 너네 와이프 갖다 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옆에서 쉽게 진즉 얘기하지. 또 되게 용감하네? 그런 거 어떻게 시작할 생각을 했어? 알았어. 턱 가입해주고 내가 하나 주고 가. 그런 거야. 와,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진짜 대리라고 밤새도록 생각했던 놈은 이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래갖고 속을 뒤집어 놨는데 진짜 안 하리라고 생각했던 놈은 너 용감하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지 마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깨달은 뒤로는 그 다음부터는 세일즈에 대해서 도가 트였어. 아무 부담이 없어. 그래서 저는 밤에 고민을 안 해요. 내가 고민하든 말든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그거는 내 맘. 내 맘만 내 맘대로 해. 그래서 내 맘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업하자, 같이 하자, 세미나 가보자 하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자. 그럼 누가 고민해요? 지가 고민하는 거야. 지가 고민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해놓고 내가 고민하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 지 맘의 법칙을 딱 터득을 하고 난 뒤로는 제가 세일즈계에 이제 정말 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 맘의 법칙대로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